자, C코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stdio.h 헤드 파일 호출하고요. 다음에 int 팩토리얼 그리고 int n이라고 있어요. 메소드를 사전 선언하는 구문이에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먼저 int는요. 뒤에 있는 메소드, 이 메소드가 결과로 정수를 반환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괄호치고 안에 int n 들어갔어요. 얘는 정수형 자료 하나를 받아서 n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예요. 뒤쪽에 보면은 여기에는 팩토리얼이라는 메소드에 대한 정의보가 나와 있죠. 얘가 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을까요? 자, 모든 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C는 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차례대로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내가 맨 앞에 메인 함수를 위치를 시켜서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맨 위에서부터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메인 함수가 맨 앞으로 가게 되면 내가 사용할 메인 함수에서 사용할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아직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나버려요. 그런 함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요. 그래서 앞에 미리 팩토리얼이 어떤 인수를 받아서 어떤 결과를 내는 함수다 라고 미리 알려준 다음에 얘는 나중에 정의될 거라고 세미콜론 해가지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내가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더라도 외래가 하지 않고 먼저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컴파일을 수행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얘는 그냥 에러가 나지 않게 앞에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이에요. 뭐 사전선언 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아이고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뭐야? 기본적인 형태만 갖춘 거 아니면 초기 형태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의부만 맨 앞에 정의부만 딱 떼가지고 세미콜론 붙여서 써주는 걸 메인 함수 앞에 써주는 걸 이제 프로토타입 사전선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지우고요. 그래서 앞에 int는 뭐라고 했죠? 그래서 함수 선언할 때 맨 앞에는 얘가 반환할 값의 자료형, 그 다음에는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괄호 안에는 이 함수가 받을 인수의 종류, 그리고 얘가 인수의 종류가 되겠고요. 자료형이 되겠고, 그 값을 받을 변수의 이름, 이렇게 쓰고, 괄호 닫고, 형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자료형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int, 차, 뭐 더블, 그리고 배열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요. 포인터 변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수도 동일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맨 앞에 쓰는 값을 반환하는 이 int 같은 경우는요, 추가로 보이드라는 애가 올 수 있어요. 보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는 반환값이 없다. 얘는 돌려주는 값이 없다. 이럴 때 보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a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호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a 보면은 보이드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뭐예요? 반환값이 없고 인수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괄호 열고 닫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 보면은 프린트 f aaa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야? 내가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쓸 때마다 화면에는 printf aaa 때문에 화면에 계속 aaa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코드를 한번 쭉 볼게요. 내가 이런 팩토리얼 함수 사용할 거라고 사전 선언을 했어요. 정수형 값을 반환하는 팩토리얼 함수고 얘는 정수형 인수를 받는다 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메인 함수 시작해보면은 int 샵pf int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뭔가 신기한 형태가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뒤쪽에 int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뭔가 많이 보지 않았나요? 위쪽에서 포인터 선언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대신 얘는 변수명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얘는 메소드에 대한 형태를 그냥 갖추고만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형태만 갖춘 거죠. pf int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얘를 포인터 변수로 선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를 의미하는 거죠.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풀어보자면요. 정수형 값을 반환하는 정수형 인수를 받는 함수 pf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예요. 즉 pf는 뭐예요? 얘는 주소를 저장하는데 어떤 걸 가리키는 주소를 저장해요? 정수형 값을 반환하고 정수형 인수를 받는 그런 함수를 저장할 포인터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럼 pf는 뭘 저장해요? 다음 줄 보면은 팩토리얼 함수를 가리키라고 하고 있죠. 팩토리얼도 정수형 반환하고 정수형 인수를 받으니까 팩토리얼 그렇게 쓰면은 팩토리얼 함수의 코드들 어디 있어요? 얘네들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을요.
그 다음에 printf 정수를 출력하는데, 그 다음에 pf에 3을 인수로 보낸 그 결과를 출력을 해라 라고 있어요. 자, 그럼 pf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pf는 뭘 가리킨다 그랬죠? 팩토리얼을 가리킨다 그랬으니까 팩토리얼로 가서 수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3 값이 바로 n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폼 들어가게 되면 n은 3이잖아요. 3이 1보다 작거나 같냐? 아니죠. 작거나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s로 이동하게 되고요. return n, 그 다음에 팩토리얼 n-1을 수행하래요. 자, 먼저요. 우리가 이 폼을 할 때 간단하게 하고만 넘어갔었는데, 이 폼은 원래 조건하고 그리고 식 있으면은 얘만 수행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s가 있으면요, 얘가 거짓인 경우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 코드를 수행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끔씩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있어요. s를 쓰나 안 쓰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식 순서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조건이 있고요. 조건.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해야 할 코드가 있고, 원래 거짓일 때 수행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코드가 있어요. 자, 이런 프로세스인 거죠. 뭔가 일을 할 때 쭉 수행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참일 때만 얘만 수행하고 이렇게 추가로 수행하고 지나가요. 반면에 조건이 있고요. 자, 참일 때는 여기를 수행하고 거짓일 때는 여기를 수행한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합쳐져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있어요. 자, 얘는 if 조건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if 조건 참일 때 수행할 거, 그 다음에 ELSE, 그 다음에 거짓일 때 수행할 거,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두 개의 프로세스를 한번 비교해가면서 내가 여기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을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게 내 하루 생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조건에 오늘 쓰레기 비웠냐? 오늘 쓰레기를 비웠나? 오늘 집 쓰레기를 비웠나? 하면 내가 거짓일 때만 여기를 수행하고 아닐 때는 그냥 평소 일과를 계속 수행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될 때, 그런 경우를 예로 들면 돼요. 예를 들어 오늘 퇴근 후에 게임을 할 것인가, 영화를 볼 것인가. 만약 조건 중에 얘가 Y면은 게임을 하고, 아니면 영화를 본 다음에 평소 일과 잠을 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화면 한번 지우고 팩토리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 팩토리얼 n이 호출되었을 때요. 이때 인수가 몇이에요? pf3으로 호출되었으니까 이때는 3이에요. 자, n 값은 3을 갖고 있어요. 근데 n의 값인 3이 1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s, return 이쪽 콤으로 수행하게 돼요. 그러면 얘를 n의 직접 값을 넣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뭐가 수행이 돼요? 3 곱하기 팩토리얼 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 결과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팩토리얼이 뭐예요? 함수로 호출하는 구문이잖아요. 팩토리얼 3을 호출했더니 팩토리얼 3 안에서 팩토리얼 2를 다시 호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팩토리얼 2를 갖고 팩토리얼을 다시 호출을 해야 돼요. 그럼 봅시다. 팩토리얼 2를 넣었으니까 이제 이번 값은 n은 2겠네요. 그쵸? 그럼 2는 1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죠? 그럼 다시 얘를 한 번 더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수행되는 거 어떻게 돼요? n값 직접 넣어서 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 돼요. 그러면 또 팩토리얼이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호출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을 인수로 받게 되면 이때 값은 n은 1이 될 거예요. 1은 1보다 작거나 같네요. 이제 이때야 리턴 1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이때 1이라는 값이 리턴이 돼요. 리턴이라는 게 뭐야?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돌아가야 돼요. 1 값이 팩토리얼 1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2 곱하기 1이 돼요. 그러면 이 결과는 뭐예요? 2잖아요. 이 값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1로 돌아가야 돼요. 얘를 처음에 호출했던 것으로. 그러면 팩토리얼 2 자리에 반응값인 2가 들어가야 되면은 3 곱하기 2가 되잖아요. 3 곱하기 2의 결과는 6이죠. 6의 결과는 또 어떻게 돼요? 이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팩토리얼 3을 처음 호출했던 곳은 어디예요? 6이잖아요. pf3을 포인트 함수 pf 이용해가지고 팩토리얼 3을 호출했던 게 처음 메인 함수의 프린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화면에 출력되는 게 뭐겠어요? 6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에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어떤 값을 인수로 받아가지고, 자, 인수로 받아가지고 어떤 값을 결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 결과를 보내줄 때 사용하는 이하가 return인데, return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함수는 그대로 종료되고 뒤에 있는 결과가, 자, 얘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기함수예요. 함수 내에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가 있을 때 그걸 재기함수라고 하는데요. 재기함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를 호출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종료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일반 정수, 상수를 반환하면서 값들을 돌려주는 형태로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죠. 교재 해석해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팩토리얼 좀 간단히 쓸게요. 팩이라고 쓸게요. 팩3을 호출했을 때 3 곱하기 팩2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팩2가 호출되었을 때 2 곱하기 팩1이라는 게 호출되고, 팩1을 호출했을 때 여기서 1이라는 값이 리턴이 된다.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 결과가 이렇게 반응이 되고 또 이 결과가 이렇게 반응이 되어서 그래서 결과가 출력이 되더라. 그 값이 6이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재기함수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 개념만 박아두면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다 보니까 코드를 계속 여러 번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과정을 잘 기록해 두시면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재에 있는 해설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지금 강의로도 이해가 안 됐다면 교재 해설 정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20번 문제요. 20번 문제 보니까 이제 C언으로 구현된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단 출력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 서식을 준수하시오 그러고 써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실행 결과를 쓰라 그랬고, 그 결과를 쓸 때 우리 출력문에서 지정된 서식 있죠. 그 서식대로 우리가 정답을 써야 이제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결과값은 전부 다 멀쩡히 구해놓고 이 서식을 안 따르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정답을 써버리면 오답으로 채점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을 쓰실 때 이 출력 서식대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 좀 보자고요. C언어 코드가 있을 때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는 우리가 메인 함수 먼저 봐야죠. 자, 메인 함수가 지금 이쪽에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int a라는 배열을 만들어라. int가 정수형이죠. 해서 정수형 a라는 배열을 만드는데 개수가 지정이 안 됐어요. 왜? 초기값을 바로 넣어버렸으니까. 초기값을 바로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배열의 개수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죠. 해서 A라는 배열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A라는 배열 안에 이제 85다, 75다, 50이다, 100이다, 95다 해서 이 5개의 데이터가 A라는 배열 안에 들어갈 거예요. 해서 A라는 정수형 배열이 이제 5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료가 5개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한 줄을 쭉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A라는 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초기값으로 그 값들이 쭉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얼라인하고 A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수로 우리가 배열의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가 인수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얼라인이라는 요 메서드를 이제 찾아가 보니까 이 함수를 찾아가니까 지금처럼 int a라는 배열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요 a라는 배열 얘를 그냥 그대로 데리고 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주소를 주니까 a의 0번지 요게 이제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int 템프라고 해서 템프라는 요 정수형 변수를 이제 선언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포문이 나왔습니다. 포문이 이제 여기 첫 번째 게 하나 나왔고 두 번째 게 나오고 나오죠. 그래서 포문이 2개 나왔는데 여기 첫 번째 포문에서는 이제 i라는 정수형 변수에다가 초기값 0 집어넣어라. 그리고 요 i라는 요 변수는 일씩 증가할 거다. 일씩 증가하면서 i가 4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포문을 보니까 정수형 j라는 변수를 초기값을 0을 주고 시작해라. 그때 증가값은 일씩 증가시켜라. 그때 이제 최종값은 언제까지? j가 4-i 한 값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거요. 그러면 이 반복문만 봐서는 얘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 밑에 이제 if문이 나왔네요. if문 좀 보자고요. 요 a라는 배열의 j2번째 값이랑 a라는 배열의 j 플러스 1번째 값을 서로 크게 비교를 해요. 크게 비교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요 명령어 요 세 줄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비교했을 때 j2번째 값이 클 때만 이제 요 명령어 세 줄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요 밑에 있는 거 잘 보면 여기 보니까 템프라고 써져 있고 템프라고 써져 있어요. 자, 얘랑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A의 j2번째, A의 j2번째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A의 j 플러스 1번째, A의 j 플러스 1번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런 구조가 뭐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교환시킬 때, 교환할 때, 서로 맞바꿀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구조죠. 해서 A의 j2번째 그 값이 더 클 때 A의 j2번째 값이랑 A의 j 플러스 1번째 값을 서로 교환하는 거 그게 이제 요 세 줄이요. 해서 크기 비교하고 교환하고 크기 비교하고 교환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정렬하는 거예요. 정렬하는 거. 정렬을 하긴 하는데 우리 정렬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j2번째 값이랑 j 플러스 1번째 값을 서로 크게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j가 0이라면 0번째 위치에 있는 그 값이랑 0 플러스 1에서 1번 위치에 있는 그 값을 서로 크게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j가 1이라면 1번 위치의 값이랑 2번 위치의 값을 서로 크게 비교하고 만약에 j가 2라면 2번 위치에 있는 값이랑 3번 위치에 있는 값을 서로 크게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인접한 데이터를 서로 크게 비교해서 정렬하는 거. 그게 무슨 정렬이요? 우리 버블 정렬했죠. 버블 정렬. 그래서 얘는 이제 버블 정렬 알고리즘인 거예요. 버블 정렬. 그때 이제 크게 비교할 때 요 부등호 좀 보세요. 부등호 좀. 자, 요 부등호요. 요 부등호가 지금 j2번째 값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쭉 그리게 되면 지금처럼 요런 화살표가 되죠. 이 방향이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 부등호가 나오면 얘는 이제 오름차순 하는 거. 오름차순 정렬할 때 그 알고리즘이고요. 만약에 요 부등호가 반대로 나왔어요. 반대로 이 방향으로 나왔다면 얘는 이제 내림차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할 때 이 부등호에 따라서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이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부등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오름차순하는 거다. 그리고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내림차순할 때 사용하는 부등호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 줄은 뭐 하는 거다? 데이터 교환할 때 사용하는 그런 공식이다.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A라는 배열에 있는 값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해서 데이터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A라는 배열에 이 5개 값을 집어넣고 이 5개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그거예요. 해서 이렇게 문제, 코드 분석만 잘 해도 굳이 우리가 디버깅 하지 않아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실행 결과를 쓰는 거니까 이거를 다 실행하고 나면 이 데이터 값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디버깅 하지 않고 그냥 정답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격증을 한 번에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분석을 틀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틀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디버깅을 한번 해봐야 되더라. 그래야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이제 우리 디버깅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지금 int a라는 배열 얘를 만들게 되면 추기값을 얘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a라는 배열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a라는 배열 그 시작 주소를 가지고 이제 align이라는 이 메서드 이 함수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이제 temp라는 요 임시 변수 얘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문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반복문은 i 반복문이요. 요 i를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초기값은 맨 처음에 이제 0을 가지고 시작해라. 그리고 요 i는 1씩 증가시켜라. 1씩 증가시키면서 언제까지 반복 실행해라. i가 4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럼 맨 처음에 이제 i가 0일 때 실행될 거예요. 그리고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1일 때도 이제 실행이 되고 2일 때도 실행이 되고 3일 때도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4가 되는 순간 i가 만약에 4라면 4가 4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i가 4라는 값이 되는 순간 이제 빠져나갈 겁니다.
해서 4가 되는 순간 빠져나가고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렇게 이제 4번 이제 반복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포문이 다시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제2반복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제2도 정수형으로 그렇게 선언해서 초기값을 맨 처음에 0 줘라. 그리고 제2는 일씩 증가시켜라. 그리고 얘는 언제까지 반복 실행해요? 제2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4-i한 그 값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거요. 그렇게 이제 반복 실행하면서 이 부문에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배열의 j2번째 값이랑 A라는 배열의 j 플러스 1번째 값, 그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j2번째 값이 더 크면 요 세 줄을 만나겠죠. 크면 이제 만나는 거고, 만약에 j 값이 더 작아요. 작으면 이거 실행한다 안 한다? 하지 않더라. 얘는 언제만 실행한다? 이 조건에 만족을 했을 때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데이터 교환하는 거라고 했죠. 자, 이제 디버깅 할 때 이 교환하는 건 따로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값을 써놓고 한번 디버깅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이 포문을 만날 거예요. 이 포문을 만나게 되면 i라는 요 변수의 초기값 0 가지고 시작해라. 그러니까 i라는 변수의 맨 처음에 이제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일씩 증가시킬 거고요. 얘는 이제 i가 4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할 거예요. 0일 때 반복 실행,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 반복 실행하고 4가 되는 순간 이제 실행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문이요. 두 번째 포문도 이제 반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정수형 변수 j 라는 걸 선언해서 초기값 0 집어넣어라 그거요. 그러면 j 도 맨 처음에 이제 초기값 0을 가지고 시작하겠죠. 그리고 j 값도 일씩 증가시켜라. 일씩 증가하면서 언제까지 가라? j가 4-i 한 값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러면 지금 여기 4-i를 하게 되면 i가 지금 맨 처음에 초기값 0을 가지고 있으니까 4-0 하게 되면 그냥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4-i 한 값이 맨 처음에는 이제 4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a라는 배열의 j2번째랑 a라는 배열의 j 플러스 1번째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서로 크게 비교하는 거죠. j가 지금 0이니까 0번째 위치에 있는 값이랑 j 플러스 1에서 1번 위치에 있는 그 두 개의 값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럼 얘랑 이제 둘이 비교하는 거죠. 둘이 비교했을 때 j2번째 값이 더 크잖아요. 얘가 85니까 더 크잖아요. 크니까 이제 참이다 해서 요 데이터 교환하는 요 세 줄을 이제 만날 겁니다. 만나게 되면 이제 85랑 75랑 서로 자리가 바뀌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여기에 75가 될 거고 여기에는 이제 85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j 반복문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j가 일씩 증가시켜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j를 일씩 증가시켜주면 맨 처음에 이제 0이었다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A라는 배열의 j2번째랑 j 플러스 1번째랑 이제 크기 비교합니다. 지금 현재 j가 1이니까 1번 위치의 값이랑 j 플러스 1 하게 되면 2가 되겠죠. 1번 위치랑 2번 위치의 값을 서로 비교해요. 그래서 지금 얘랑 이제 크게 둘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의 1번 위치에는 85가 들어있고 A의 2번 위치에는 지금 50이 들어있잖아요. 얘랑 크게 비교하게 되면 j2번째 값이 더 큰 거죠. 크니까 또 참이다 해서 그 밑에 이제 데이터 교환하는 요 세 줄이 또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값이 이제 얘가 85가 이제 A의 2번 위치로 갈 거고 그 다음에 A의 1번 위치에는 이제 50하고 요 값을 이제 갖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J 값은 또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J는 또 1이었다가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J번째랑 J 플러스 1번째랑 크게 비교해라. 그러면 J가 지금 2니까 2번 위치에 있는 값이랑 3번 위치에 있는 이 두 개의 값을 서로 크게 비교하겠죠. 그때 A의 2번 위치에는 85가 들어있고 A의 3번 위치에는 지금 현재 100이 들어있어요. J번째 값이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거짓이에요. 거짓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교환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더라.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더라. 빠져나가서 다시 J 반복문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J는 이제 값이 1 증가해서 이제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if만 만나겠죠. if 만나서 A라는 배열의 J번째랑 A라는 배열의 J 플러스 1번째 그 두 개의 값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J가 3이니까 3번 위치에 있는 요 100이랑 95랑 이 두 개의 값을 서로 비교할 겁니다. 크기 비교했을 때 J번째 값이 더 크죠. 크니까 이제 참이다 라고 해서 이 세 줄 데이터 교환하는 거 요 세 줄이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A의 3번 위치에는 이제 95가 올 거고요. 그리고 A의 4번 위치에는 100하고 그렇게 이제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값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J 값을 또 1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J는 이제 3이었다가 이제 4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J는 현재 4고 4-i, i가 지금 0이니까 4-i가 아까 4라 그랬죠. 4가 4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거짓이다 라고 해서 이 최종값을 벗어났으니까 요 J 반복문이 완전히 이제 끝날 겁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I 반복문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게 되면 이제 i의 값은 먼저 0이었는데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i의 값이 이제 0이었다가 이제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다시 포문이 나오는데 J 포문을 새롭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J는 초기값 0부터 시작하라 그랬으니까 J는 맨 처음에 이제 초기값 0이요. 그리고 J는 1씩 증가할 거고요. 최종값을 보게 되면 이제 J가 4-i 한 값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하라 그랬죠. 근데 4-i를 해보면 i가 지금 1이니까 이제 요 4-i 한 값이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J가 맨 처음에 0일 때 이제 실행이 될 거고 1일 때 실행이 되고 2일 때 실행되고 3이 되는 순간 빠져나갈 거예요. 왜? 4-i가 지금 현재 3이니까. 그래서 3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하라 그랬기 때문에 J가 3이 되는 순간 이제 이 반복문이 또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초기값 0 줘라 그랬으니까 0 주고 시작하자고요. 0 주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A라는 배열의 J번째랑 J 플러스 1번째랑 크기 비교하죠. 그때 이제 J가 0이니까 0번째 위치에 있는 값이랑 1번 위치에 있는 값, 그 두 개 값을 이제 비교합니다. 얘랑 이제 둘이 비교해요. 비교했을 때 75가 더 크죠? 크니까 참이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 교환하는 거, 요 세 줄을 이제 실행시켜야죠. 실행시키고 나면은 A의 0번째는 75가 들어있었는데 이 75랑 이제 50이랑 맞바꾸는 거죠. 맞바꾸게 되면 얘는 이제 50이 될 거고 얘는 이제 75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J는 또 1씩 증가해라 라고 했으니까 J는 이제 0이었다가 이제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이 부분을 만나게 되면 A라는 배열의 J번째랑 J 플러스 1번째랑 크기 비교하는 거죠. J가 지금 1이니까 1번 위치에 있는 이 75랑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있는 85랑 얘랑 이제 크기 비교합니다. 크기 비교했을 때 J번째 값이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거짓이다 라고 해서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교환하지 않고 또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서 이제 J 값을 또 1 증가시키게 되면 J는 이제 1이었다가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 부분에서 A라는 배열의 J번째랑 J 플러스 1번째랑 크기 비교하는 거죠. J가 지금 2니까 2번 위치에 들어있는 값이 85죠. 85랑 그 다음에 J 플러스 1, 3번 위치에 있는 이 95랑 크기 비교합니다. 그때 J번째 값이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또 거짓이다 라고 해서 이 교환하는 거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또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J의 값은 또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J는 이제 2였다가 이제 3이 되겠죠. 3이 되는 순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최종값을 보면은 J가 4-i 한 값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4-i를 하게 되면 3이 되죠. 그래서 J가 지금 3이니까 3이 3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요 J 반복문이 또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I 반복문으로 올라가겠죠. 그때 이제 i의 값은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i가 지금 1이었다가 이제 2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실행하러 내려갔더니 또 J 포문을 또 새롭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초기 값은 또 0이니까 J는 또 0부터 또 다시 처음부터 이제 또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최종 값을 비교해 보면 4-i라 그랬잖아요. i가 지금 2니까 4-2를 하게 되면 이제 2가 되겠죠. 해서 요 J가 0일 때 실행되고 1일 때 실행되고 2가 되는 순간 2는 2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그럼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J는 맨 처음에 이제 0이니까 0 값을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이 부문을 만나죠. A라는 배열의 J번째랑 J 플러스 1번째랑 크기 비교해라 그거요. 그때 이제 J가 0이니까 0번째 위치의 값이랑 J 플러스 1 해서 1번 위치에 있는 값이요. 0번째에는 지금 50이 들어있고 A의 1번 위치에는 지금 75가 들어있죠. 얘랑 둘이 크기 비교합니다. 크기 비교했을 때 J번째 값이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거짓이다 라고 해서 교환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갈 거예요.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J는 1씩 증가하라 그랬으니까 0이었다가 이제 1이 될 겁니다.
J가 이제 1값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if문을 또 만나겠죠. 그때 이제 A라는 배열의 J번째, J가 1이니까 1번 위치에 지금 현재 75가 들어있고요. J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제 2번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75랑 85랑 크게 비교했을 때 75가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또 여기서 if문에서 거짓이다 라고 해서 교환하지 않고, 데이터를 교환하지 않고 또 그냥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J는 또 1씩 증가하라 그랬으니까 1이었다가 이제 1 증가시켜주면 2가 되겠죠. 2가 되는 순간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J가 2고 4-i 한 값이 2잖아요. 2가 2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 J 반복문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I 반복문으로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I 값은 또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I가 지금 2였다가 이제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다시 이제 J라는 요 반복문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때 이제 J 값은 또 초기값 얼마를 가지고 시작해라? 0 가지고 시작해라. 그러면 이제 J는 이제 또 0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4-i요. i가 지금 현재 3이니까 4-i를 하게 되면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J가 1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거예요. 지금 현재 J가 0이니까 0은 1보다 작죠. 작으니까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if문을 만나면 J가 이제 0이니까 또 0번째 위치의 값이랑 J 플러스 1에서 1번 위치에 있는 그 두 개의 값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번째에 50 들어있고 그 다음에 J 플러스 1에서 1번째에 75가 들어있으니까 이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요. 비교를 했을 때 J번째 값이 더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데이터 교환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J 값은 또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0이었다가 이제 1이 될 겁니다. 1이 되는 순간 이제 요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J가 지금 현재 1이고 4-i 한 값이 지금 현재 1이니까 1이 1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 J 반복문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I 반복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I의 값은 또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I가 지금 3이었다가 이제 4가 되겠죠. 4가 되는 순간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i가 4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i가 지금 4니까 4가 4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또 i 반복문도 완전히 이제 끝날 겁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끝나는 거예요? 요 얼라인이라는 요 메서드, 요 함수가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얼라인이라는 요 함수를 전부 다 실행을 다 시키고 다시 이제 메인 함수로 되돌아가겠죠. 되돌아갔더니 여기 지금 포문이 나왔고요. 요 포문에서 이제 i는 또 정수형 변수로 선언하는데 그때 초기값 얼마 가지고 시작해라? 0 가지고 시작해라. 그리고 i는 또 1씩 증가시켜라. 언제까지 이 반복문을 반복 실행해라? i가 5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러면 i의 값은 맨 처음에 이제 0이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1씩 증가라 그랬으니까 1이 될 거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겠죠. 5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i가 5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i라는 이 변수의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이렇게 반복 실행되다가 i의 값이 이제 5가 되는 순간 5가 5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 반복문도 완전히 끝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요 i의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에서 이렇게 이제 5번 반복 실행 될 거예요. 그때 이제 printf에서 출력하래요.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뭘 출력해라? a라는 배열의 i번째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i가 맨 처음에 0이잖아요. 그러면 a의 0번째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a의 0번째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있어요? 50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i는 또 1 증가해서 i의 값이 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printf를 만나게 되면 a라는 배열의 i번째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1번 위치에 있는 이 75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서 다시 출력하게 되면 i의 값이 또 1 증가해서 2번 위치에 있는 요 85를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95가 출력이 될 거고 다시 반복하게 되면 100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a라는 배열에 들어있는 이 5개 값을 다 출력해라 그거예요.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아까 문제에서도 봤듯이 출력 서식을 준수하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출력 서식이 %d로 나왔습니다. %d는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그거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게 다 정수값이니까 정수형으로 그냥 써져 있는 대로 그냥 출력 결과를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예요.
요 퍼센트 D 뒤에 보니까 요 뒤에 빈 공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숫자 하나 출력하고 한 칸 띄고 또 숫자 하나 출력하고 한 칸 띄고 또 숫자 하나 출력하고 한 칸 띄고 또 숫자 하나 출력하고 한 칸 띄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출력 결과값을 우리가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적을 때 맨 처음에 50 그리고 한 칸 띄고 그리고 75 한 칸 띄고 그리고 85 그리고 한 칸 띄고 95 한 칸 띄고 100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정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신나게 다 구해놓고 출력 결과를 쓸 때 50, 75, 85, 95, 100 하고 이렇게 전부 다 붙여서 쓰거나 아니면 50, 75, 85, 95, 100 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 오답 처리돼요. 둘 다. 왜? 컴마 찍으라고 출력 서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컴마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답 처리되는 거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오답 처리가 돼요. 여기 출력 서식에 분명히 띄어쓰기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야 우리 정답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력 서식 뒤에 이제 역슬래시 n 같은 게 있냐 없냐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역슬래시 n이 이제 줄바꿈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줄바꿈하는 이 역슬래시 n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어떻게 써야 돼요? 세로로 우리가 쭉 써줘야죠. 출력 결과를 적을 때 예를 들어서 50이다, 75다, 85다, 95다, 100이다 하고 이렇게 작성해야 올바른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출력 서식이 나왔을 때 이런 제어 문자가 됐든 출력 서식이 됐든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정답을 올바르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은 출력 결과를 적으라고 했지만 이거를 이제 문제를 뒤집어서 요 자리에다가 이제 구멍을 빵 뚫어놓고 이곳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써라.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써라. 그리고 요 자리에 구멍을 빵 하고 뚫어놓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써라. 이런 식으로도 이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코드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20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쭉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아직까지 시험이 시행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 유형이 됐든 문제의 난이도가 됐든 문제 배점, 점수가 됐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1회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2회도 똑같이 나올 거야. 그건 아니에요. 유형도 계속해서 바뀌어요. 해서 구멍 뚫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코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돼요. 해서 이런 형태로 지금 1회차 시험에 나왔던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 보는 거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공부를 조금만 더 하더라도 충분히 공부하시고 대비하시고 시험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실행 결과를 쓰래요. 자, 함수가 되게 많고 복잡해 보이잖아요. 되게 간단해요. 한번 볼게요. 먼저 C든 자와든 무조건 메인 함수에서 시작한다. 자, 점 잊지 마시고요. 시작부터 출력해요. 출력하는데 정수형 값을 출력하는데 뭐요? R100이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돌려받은 값을 출력을 하래요. R100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다음 R100으로 갔더니 뭐를 반환하래요? 200에다가 R10을 호출해서 돌려받은 값을 더한 다음에 반환을 하래요. 그럼 R10은 어디 있어요? R10은 또 위에 있죠. 가봐요. R10으로 갔더니 30에다가 R1을 호출해서 돌려받은 값을 더해서 반환을 하래요. 그럼 R1은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가서 R1은 4를 반환하래요. 반환되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30 플러스 4가 돼서 34가 여기로 이렇게 반환이 될 거예요. 34, 200에다가 34를 더하는 거죠? 34를 더했더니 234예요. 234는 어디로 가요? 얘는 1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234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리턴이요. 메인 함수에서 리턴이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34가 딱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정답이 뭐예요? 출력된 234가 정답이 되겠죠.